반갑습니다. 오늘은 39장입니다. 39장보다 이제 39번째 편지입니다. 39번째 편지. 제목이 기륭하복이 닥치면 미천이 드러나. 여기서 이 참정할 때, 참정은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그래서 앞에서 이 참정이 맨 앞쪽에 또 나오잖아요. 그 정시랑 다음에 나오는데, 그 이 참정하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보면은. 근데 벼슬이 참정이니까 참정이라 써놓고, 옆에 이제 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써놨죠. 보면은. 자는 태발이며, 이 자라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불렀던 이름을 자라 그런데요, 보면은. 그래서 태발이고, 호는 강월이고, 이 호라고 하는 것은, 그 버퍼 같은 걸 이제 받는 댁이죠, 보면은. 또 시호는 이제 죽고 나서 받는 그 호칭이에요, 보면은. 장관이다, 그랬는데, 기륭하복이 닥치면 미천이 드러나. 이 표현은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이익이 눈앞에 걸려 있을 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을 쓰는가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평상시에는 공부를 하면서 늘 부동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경기에 딱 부딪히면은 부동심이 흐트러져 가지고 자기 욕심이 딱 끼거나 분별심이 껴가지고 뭐 엄청나게 겁을 낸다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89년도 그 해인사 쪽에 있을 때 저희 스님이 6조 단경 지침서라 그래가지고 6조 단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법회를 한 2, 3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 스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마 그때 법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큰 대중 법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사방에 대중을 모아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 중간에 누가 질문을 한다고 손을 번쩍 들고 번쩍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스님이 딱 주저앉혔어요. 근데 내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물으라고 하면 될 것인데 못 묻게 딱 앉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물으려고 했던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그 공부가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건 몰라요.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그건 모르고 이제 이렇게 넘겼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법문이 끝나고 이제 스님을 모시고 안에 있는데 막 밖에서 시끄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났더니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스님이 담을 이게 뛰어넘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견처가 나면은 점검을 받는다 그래요. 점검. 말은 점검인데 이제 법거량 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이만한 견처가 있는데, 이 견처가 옳으냐, 그러냐, 당신이 날 이 점검할 자격이 있어, 없어,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거야, 보면. 그런데 넘어오려고 하다가 다른 스님한테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이 해인사에 와가지고 스님도 아니면서 담을 띄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신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스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뭘 물어봐도 뻔한 것인데 그만둬, 막 이런 신랑이었겠죠. 내가 이렇게 쭉 갔는데 왜 안 만나면은 평생 가슴에 한이 되겠더라고, 그 스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스님, 내가 스님 시봉을 하는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스님 이야기가 충분히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면 제가 책임지고 만나게 해드리죠. 저하고 먼저 차를 한잔 하실래요? 나만 통과하면 만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차를 마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만나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요. 절대 술이 안 높이고. 나는 공부라고 하는 걸 이런 걸로 생각한다 할 때 아까 말한 그 부동신. 예?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일체 시비분별이 떨어져서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집착하거나 끄달리지가 않는 법인데 지금 스님은 무언가 좀 거량하고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썽이 나서 씩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씩씩 소리가 났거든. 근데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내 공부 분석해서 봤을 때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끄달리지 않고 차분해가지고 마음이 쉬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님은 안 만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막 싸움까지 할 판이니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공부라고 내가 납득이 안 간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되게 이제 이런 내용을 아주 물었어요, 보면은.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한참 듣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더라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뒷날 우리가 결사할 때 안면도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눴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뒷날 또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저기 그 봉암사 가니까 내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봉암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때 이제 봉암사 대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났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평생 참선을 하셨던 거예요. 평생. 근데 이제 요즘은 갑자기 내가 그 봉암사 갔을 때에는 중국 스님을 쫓아다니더라고. 중국 스님을.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대로 못 봤는데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산에 어디 뭐 또 티베트 스님인가 미얀마 스님인가 또 그 스님을 쫓아다닌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저는 가슴이 좀 아팠죠. 보면은 30년 40년 한길로 갔으면 뭔가 이게 공부가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 조실 노릇하고 방장 노릇해야 될 참인데 하던 공부에 스스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 모습은 저는 되게 가슴을 아프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막 어떤 견차가 났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제목을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버랩 되는 거예요, 보면. 그냥 조그만 경계도 뛰어넘지 못하는데 기륭하복이 딱 주어졌을 때는 그 마음이 또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기륭하복이 낙좀 미천이 드러나. 그런데 이 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같이. 그 내가 편지에서.
읽으면서 여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 먼저 질문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앞뒤 말이 잘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이해 가요? 똑똑한 것이 어리석은만 갖지 못하고 부귀한 것이 천한 것만 갖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보면. 90년도 그 초반에 내가 해인사, 아니죠, 지리산, 천은사 그때 선방을 했었어요, 보면은. 그때 이제 고우신랑 같이 살 때구나, 보면은. 그 선방 이렇게 살 때, 그때 그저 주지 스님 그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지금도 이제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조사열반이라. 그러니까 생활을 할 걸 다 하고 저녁에 돌아가실 때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난 갈란다 그러고 가셨대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뒷방에서 그 지대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죽을 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 기사님 아버지가 평생 촌에서 사신 분인데도 죽을 때 고통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당신 가는 날 알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평생 우리가 참선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못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 그 죽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큰 스님이라 이름 났어도 시골 촌부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게 의외로 석가에 사시면서도 잘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잘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귀에 그런 게 인연이 있어서 들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살들도 조사스님 못지않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시골 할아버지들도 그 못지않게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많이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 마음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죽을 때 그 값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또 그 부와 권력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끄달려 사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끄달려 살잖아요, 보면. 끄달려 사는 것보다는 그런데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시골에서 지게 지고 농사 지면 옛날에는 천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시골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촌부처럼 어떻게 보면 천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분들도 사실 그 삶의 질로 보게 되면은 두 개 권력 가진 사람보다도 더 내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강사도 이 보게 되면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일 같은 거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은 새벽 6시에 와서 일을 해요, 보면은. 그 시키나 안 시키나 그냥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우리 보고 일을 시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할 거야, 보면은.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송강사 진짜 주인은 이분들이 아닌가. 송강사에서 그 보시를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부처님 같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송강사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저 거사님들이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할 때 생사 속에서 기륭화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 쓰는 게 드러나가지고 빛이 나야지.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공부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단락에서요, 고요하고 쓸쓸한 경계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응? 고요하고 쓸쓸한 경계, 쓸쓸하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정막지빈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막지빈. 그러니까 이따만 해도 정막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확 내 마음에 정착이 돼가지고 정리가 이제 안 될 때예요. 이제 한문 보고 쫓아가는 거야. 한문 보고 보면은. 정막지빈 할 때 이 빈자는 이제 물가빈자, 물가빈자 보면은. 그러니까 물가빈인데 물가라고 하는 건 어떤 경계선상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막지변이라고 하는 건 정막한 그 경계자리에서. 근데 이 정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제 12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한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날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 뜻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고요하고 쓸쓸한 경계에서 이 표현이 지금 보면은 영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적막하다 그러면 혼자 일시 고요한 장소에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되게 쓸쓸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글만 보고 해놓은 번역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보면. 정막지변, 고야와 고양 경계에서 서로 만나. 이 정막지변이랑 번뇌가 다 떨어진 자리니까 이제 공부가 완성되는 자리예요, 보면은. 거기에 서로 만나 오는 세상 법의 인연을 맺는 자리에 거듭거듭 펼쳐지는 법계를 이루어, 이걸 화엄 법계지. 거듭거듭 펼쳐지는 법계를 이루어 그 일의 열매를 맺는다면,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작은 도움이겠습니까? 공부하는 분상에서 서로가 서로 그 공부를 맺게 해주고 완성되게 해주는 것은 작은 도움이 아니다. 그때 말을 다시 더 보탤 테니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절대로 실속 없는 말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빙그레 웃는 저의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사 속에서 기륭화복 속에서 빛이 나야 한다. 아까 윗대목에 기륭화복에서 정제된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환하게 더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보면. 이 정제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물질이 다 떨어진 순수한 금만을 말하잖아요,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12분별이 다 떨어진 순수하고 맑고 맑은 그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 마음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은 기륭화복에서 더 빛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떨구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망념을 떨군다 이 소리는 온갖 경계 12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12분별을 하는 텅 빈 마음으로 그 오는 인연 맞아들이고 가는 인연 보내주면서 그 인연하고 어울려 같이 춤을 추지만은 그 오는 인연 가는 인연을 그대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 인연하고 어울리는 것이지 그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륭화복 생사가 주어질 때 그 당시 드러나는 그 마음자리를 봤을 때 제대로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보면은. 다란이를 하든 연부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공부를 쭉 하다 보게 되면은 그 공부임이 딱 깊어질 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다급한 상황이 딱 일어나거든요, 보면은. 딱 일어났을 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당황을 하고 있느냐. 그게 딱 일어날 때 딱 내 마음이 집중이 돼 가지고 그 상황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또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륭화복이 닫힌 미천이 드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듭거듭 펼쳐지는 화엄의 법계는 단연 빈말이 아니다. 거듭거듭 펼쳐지는 화엄의 법계라고 하는 건요.
마음이 다 쉬어져야 나타나는 경계. 이게 마음이 다 쉬어져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쫓아가면서 그 경계 하나밖에 못 보는데 12분별이 떨어지게 되면은 12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화돼 가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헛개비처럼 바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듭거듭 펼쳐지는 화엄의 법계는 단연 빈말이 아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가르침을 내린 곳이 있어. 그 화엄 법계를 이야기했던 그 화엄 법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마음이 다 쉬어진 자리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그 머리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편지에서 이런 말만 딱 던져줘도 감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저는 오랫동안 감탄했습니다. 사대부들이 평소 배운 내용들에서 평소에 사대부들이 많은 걸 배워놓는데 생사의 문제와 기륭하복이 닥치면은 그 미천이 보잘것없이 드러나는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사대부들 살아가는 모습들, 그 부하 권력이 갑자기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당장 권력이 날아가 버린다든지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닥치게 되면은 그 경계를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쩔쩔 다 맺지 않느냐. 열에 여덟 아홉은 다 그렇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순의 경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기륭화복이라 그랬잖아요. 화복, 복이에요, 복. 길한 거예요. 늘 하는 일이 상스럽고 길한 징조만 일어나면서 복덕이 쌓여가는 그런 모습은 순경계죠.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순경계 보면은. 그래서 그 경계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 경계에 취해가지고 그 경계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지속이 될 줄 알고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역경계라고 하는 것은 복덕을 많이 갖고 싶은데 복덕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상스럽고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고 거꾸로 가는 게 역경계죠, 보면. 그러니까 역순경계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이에요, 보면. 근데 좋은 일이면 좋은 일에 집착을 하고 나쁜 일이면 나쁜 일에 상심을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나쁜 인연도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갈 인연이 되면 그렇게 놔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보면. 설명이 됐습니까? 역순경계를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역순경계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역경계는 마음을 거슬려 나가는 거예요. 순경계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은. 역순경계는 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9장으로 이제 40장,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40장 들어가기 전에 그 나비표 한 거 보죠. 이게 나비처럼 보이죠? 이게 원래 그 용꽃 형상이라 그러는데 나는 꼭 나비 넥타이 같아. 근데 이게 원래 만들었을 때는 그 연꽃을 상징하는 그 표시였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나는 이게 연꽃이 나비 날아가는 것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연꽃처럼 보여요, 나비처럼 보여요? 연꽃처럼 보여요? 그래요? 거의 연꽃나비라 그럽시다. 나비 연꽃이라 그러는데. 공부의 판가름은 죽음과 기륭하복이 닥칠 때 드러난다. 지금 내가 죽을 때 태어날 수 있을지, 기륭하복에서 초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양심이 진실을 안다. 예? 멋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멋있는 걸 찾는가 모르겠어요. 내가요, 안나푸르나를 내가 라운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003년도네요. 2003년도에
그에 그 소흥 스님이 그 열반하셨을 때 열반하시고 그 뒷날 내가 히말라야를 갔었어요 보면은. 그때 이제 범어사 주지가 나보고 그 범어사 강주를 좀 맡아달라고 그때 이제 연락이 와서 막 모시러 오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차려가지고 그때 저기 뭐야 그 여기 어디야 그 사남사 주지 스님과 같이 갔어.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라운딩을 했는데 그 라운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3일 정도 이렇게 잡아요 보면은. 23일 정도 잡는데 그때 13일 만에 라운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리지. 우리는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가서 라운딩을 하는데 그 정상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눈들이 엄청 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겁이 없으니까 다니지.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그렇게 못 갈 거예요 보면.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그런데 이제 정상에 가가지고 고산증이 딱 와요. 그거 뭐야 그 토르 패스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한 200~300m만 가는데 이 고산증이 이렇게 오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네?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보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무식하지. 사실은 거기서 그냥 뭐야 그 후퇴해가지고 좀 쉬었다 기력을 차려서 가든지 하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200m만 가면 정복을 하자로 보면은. 그래서 간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정상 이제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이렇게 딱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전혀 힘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보면. 하늘 이게 탁 바라보는데 너무 평안하게 보이는 거야 보면.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고산증에 걸리면 이제 완전히 병자잖아 보면은 병자. 근데 너무 편안하고 아늑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몸에서 힘을 빼고 싶더라고. 몸에서 이렇게 힘을 탁 빼니까 그냥 팔이 쭉 늘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그래가지고 이제 얻고 내려오는데 정신이 되게 맑은 거예요. 그 상황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딱 들더라고. 죽어도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m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쉬는데 거의 희한하지. 그냥 원 상태로 몸이 싹 돌아오는 거 있지. 원 상태로 보면. 그 몸이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막 또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이 이해를 못 하지. 그런데 그때 겁을 낼 수도 있고 공포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되고 그래도 저걸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이드라 그러면 절대 못 넘게 하지 보면. 절대 못 넘게 하지. 근데 내가 고집을 피웠는 걸 한번 넘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쭉 하니까 이게 쭉 빠지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막 웃고 뛰더라고 보면은. 웃고 뛰는데도 그때 뭐 장난기 같은 마음이 있죠. 그런 게 막 그때도 있었어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절대 절명의 그런 상황인데도 조금 더 두렵거나 무섭거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살려고 그랬겠지 보면은. 근데 이렇게 넘어가 한 200m 남겨놓고 한 200m 내려가니까 말짱해지더라니까. 그때부터 막 또 이게 원래 그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
그 뭐야 이 짐져주는 사람들, 에? 포타? 아 셀파라 그러나 그거는? 셀파는 고산지대 갈 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타지 포타. 그러니까 짐져 날라주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내가 그랬거든. 그때 그 산에 가는데 그때 7달러인가 10달러인가 돼요. 7달러로 내 기억이 되네. 기억이 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러지. 14달러씩 주겠다. 14달러. 배를 주는 거야 보면. 그리고 대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산 타는 식으로 이게 산을 타는데 그분들이 다 따라오대요. 그렇게 다 따라와. 그래가지고 한 23일 걸리니까 한 13일 만에 한번 했는데 거기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서남사 주지는 그 별 말 안 하는데 그때 같이 갔던 처사에 있거든요. 그 처사는 막 엄청 그 충격적인 사고로 그렇게 기억을 하죠. 처사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쓸데없는 말도 했습니다. 이거 40장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차 타고 다니다가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통제가 되니까 이것도 절에 사는 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보면은. 자 40장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이거 화두 참고하는 것이죠.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이 화두는 참고하는 거예요 보면은. 화두를 깨치지 못했으니까 중단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화두를 계속하게 되면 화두를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은 염라대왕이 꼼짝을 못하겠어요? 내가 꼼짝을 못하겠어요? 네? 염라대왕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모든 경계가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염라대왕은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목고 화두치기에서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염라대왕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설사 염라대왕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 염라대왕을 내가 상대하겠어요? 이목구만 하겠어요? 이목구하면 염라대왕이 물러가겠어요? 달려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화두만 챙기게 되면은 내가 일으키는 망념에 의해서 내가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화두를 참고해야 돼요 보면. 죽을 때도 화두를 참고하는 그 힘이 있을 때 염라대왕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시죠.
질문 받겠습니다. 혜영 선생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 안 하시면. 네. 공부한 사람들만 이기는 것 같아서요. 예. 나쁜 놈들도 연나대학 앞에 가서도요. 예. 연나대요. 버릇은 못 고쳐요. 아예. 제 생각이 그래요. 아니야, 나쁜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지. 아니, 거기 가서도 답답해요. 아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단해요. 그 방면으로 도통한 분들이 도통한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호물을 넣으면 절대 염라대왕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상상도 염라대왕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니까. 여기 염간호자. 지 임마에도 납을 30을 하면 그 240. 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타미철은 화두를 아직 깨치지 못. 차생에 타미철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타철을 확 깨치는 거에 보면은 미자 아직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 임마 다만 화두를 챙겨가는 이렇게 애도 납을 30일. 납을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섣달 금음이에요. 보면은 1년으로 치면은 한 해가 끝나는 날. 요걸 이제 사람한테 비유를 하면은 임종할 때 죽는 날로 비유를 해요. 죽는 날로 보면은. 또 이 납월 30일은 또 문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 마지막 자리로 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납월 30일도 앞뒤 문장으로 봐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근데 여기에서 뒤에 염라대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보면은. 다만 이렇게 애도 화두를 챙겨가다가 납월 30일 딱 죽는 임종할 때 도달할 것 같으면은 염과 노자가 염라대왕을 말해요. 염과 노자도 야수 도태 삼천리라. 이 공부인 앞에서는 야수 도태 삼천리야. 깜짝 놀래가지고 삼천리를 밖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시득 오를 것이니 하이고. 왜냐하면 위에 염염제 반야 중에 생각이 반야 가운데 있을 때 무이념 무간당고이니라. 이 반야 속에 있을 때 무이념 거기엔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고 무간단 그 반야 생각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이 반야 중에 있다. 이 반야라고 하는 표현이요.
지혜잖아요, 지혜. 화두를 창구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지혜겠어요? 화두를 창구하는 게 지혜예요, 보면. 그러니까 생각이 반야 속에 있다, 이 말은 화두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화두를 창구하는 사람은 그 반야지혜가 화두를 창구하는 거예요, 보면. 반대로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이 반야지혜예요, 보면. 강경하는 사람들은 경을 보는 게 반야지혜예요. 다란이에 주력하는 사람들은 다란이 하는 게 반야지혜예요, 보면. 우리가 정법 하죠? 화두하는 사람들은 뭐가 정법이에요? 화두 창구하는 거예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강경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정법 바른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00% 혼신을 다해가는 그 자리의 법이 정법이다, 이거에 보면. 그러니까 절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정법이에요? 절이에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백년암에서 절만 하고 살던 그 신도님들은요, 3000배 안 하면은 전부 삿된 법이야. 그리고 이제 절만이 정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많지만은 참선하는 사람들 보고 참선이 삿된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해요? 백년암부터 못하지. 백년암부터 참선도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백년암에서 소참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5분, 10분 짬을 내가지고 이제 짤막한 법문을 해요. 짤막한 법문을. 이제 질문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해줄 게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해는 나하고 또 그 원통 스님이라고 하시는 그 스님하고 또 원룡 스님이라고 얼마 전에 그 입작하셨죠. 올 봄에. 그 원룡 스님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소참법문을 했는데, 이 원통 스님은 당신 절에서 절하고 능엄주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원룡 스님은 장자부라도 14년 하고 당신이 해온 게 평생 참선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참선하라 그러거든. 네?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고 이제 머저리지,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게 법회를 딱 들어갔는데 어떤 신도가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 어떤 스님은 들어와가지고 참선만 하려는 거예요, 참선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참선이 최고니까 빨리 기도 마치고 절을 마치고 나서 참선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참선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별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떤 스님은 딱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참선시키는 법이 이제 사용이 돼서 그렇겠지. 보살들이 무슨 복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업자 임하는 것들. 참여하고 능엄주만 해 그런단 말이야, 보면. 어떤 스님은 참선만 하라고, 어떤 스님은 또 능엄주하고 절만 하라고 그러니 누굴 따라가야 돼? 거기 사람들 한 1000명인데 누굴 따라가야 돼, 보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오르네, 보면은. 누구 말을. 근데 둘 다 사형님이야. 두 분 다 나한테 사형님이야, 보면은. 이 사형님 편을 들으면 저 사형부터 혼이 나게 생겼고, 저 사형님 편을 들으면 이 사형부터 혼이 나게 생겨서 누구 편 들어줘야 돼? 응? 예? 다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때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 어느 스님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스님이 좋아하시는 스님은 따라서 스승으로 모시고 그 스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지. 그것도 인연이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하는 것만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 하는 공부에 탄력이나 힘을 붙이는 건 좋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내 것만이 옳다 그러면은 그건 집착이거든.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 것을 열심히 하되 딴 것에 시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딴 것에 시비를 하고 나만이 옳다는 게 이게 사태법이거든. 그냥 절하는 사람들은 절하는 인연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보면. 참선하는 사람들 참선하는 인연이 주어지면 일체 다른 생각 없이 화두를 가지고 자기 참선에 몰두하면 되는 거예요. 다란이는 역시 다란이에요, 보면. 강경하는 사람도 강경을 해야 되겠지, 보면. 근데 옛날에 우리 절집에서는 서장이나 선녀를 보다가 전부 참선하러 갔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처음에 배우긴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전부 이걸 보다가 다 선방에 간다 그러는데 선방에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안 가? 어떤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보면. 병신 쪼다 바보 같은 건데 안 가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선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강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강원에 있는 강사들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주들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강주를 할 것이며 누가 강사를 할 것이며 누가 강원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겠느냐 말이야, 보면. 그래서 전부 참선한다고 가서 앉아있고 중간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사량 공부할 수 있는 분자금, 군량미는 비축 안 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격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군량미가 비축 안 돼 있으면은 하다가 어떻게 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자량, 그 기본을 탄탄히 갖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중간에 후퇴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데 그런 힘이 없으면 중간에서 온갖 경계에 휘둘리게 돼 있거든. 그런데 옛날에는 하여튼 선녀나 서장을 보다가 선방에 가야 그게 이제 수자생활 잘하는 것이고 진짜 공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서장이나 선녀를 봐가지고 선방 가서 참선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즘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보면. 근데 이 선녀나 그 서장이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선녀나 서장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화두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오로지 화두만 챙겨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선녀 서장이에요, 보면. 지금 이 40장에서도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다만 화두 위에서 화두를 챙길 뿐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화두 위에서 화두를 챙길 뿐이에요. 다라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라리만 할 뿐이야. 연보를 하는 사람들은 연보만 할 뿐이야. 강경하는 사람들은 강경만 할 뿐이야, 보면. 응? 강경하는 자리, 다라리 하는 자리, 연보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100% 해낼 때 그게 화두고 그게 자기 공부지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화두를 챙겨가도 어떤 실만이나 재미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바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화두를 챙기고 다라를 하다 보게 되면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 집중이 돼가지고 보면. 집중돼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 쑥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이 다라리만 하고 화두만 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만 있을 때 너무 단순하잖아. 심플하잖아. 계속 똑같은 어떤 그 공부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생긴 사람들이야.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근데 그때 가게 되면 깝깝하고 답답하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경계에 들어가지고 텅 빈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무상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별의별 사람들 다 생겨보면
그래도 이제 쭉 밀고 나가다가 은산철벽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깝깝하고 답답한데, 깝깝하고 답답할 때도 계속 그 공부를 촥 차고 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뭔가 남 모르는 그 재미가 엑기스 같은 게 마음속에 쫙 찬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공부의 이제 참맛을 알 시절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답답할 때가 바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공부는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에서 알아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 답답한 곳이 바로 부처님이 되고 조사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챙길 때 그 끄트머리 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이어지면서 뭐가 이게 막 미어 터질 것 같은데도 그냥 공부를 쭉 밀고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깨치리란 말이야. 반드시 깨치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조사 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게 앉은 채로 차라 모든 사람의 혀를 끊는 것입니다. 앉은 그 자리가 화두하는 자리죠. 화두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공부를 딱 챙길 때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딱 잘라버리겠어요? 잘라버리겠지, 보면. 응? 그 표현을 혀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 아침에 손녀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와. 혀 끝에 눈이 있는, 자는 한번 말해보아라. 그래. 혀 끝에 눈이 있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혀 끝에 눈이 있는 자. 에? 혀 끝에 눈이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 혀를 이렇게 쭉 내밀면은 혀 끝에 눈동자가 딱 있는가? 혀 끝에 눈이 있는 자 한번 말해봐라. 이것도 비유제. 혀라고 하는 건 말이잖아요, 보면. 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 보면. 눈은 보는 거잖아. 안목이야, 안목. 혀 끝에 눈이 있는 자는 말해봐라. 이것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목을 한번 드러내봐라. 그런 뜻이거든. 그럴 때 혀 끝에 눈이 있는 것은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혀를 끊는다 이 소리는 84,000 법문도 화두를 챙기는 그 근본 자리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면은. 그럴 때 누가 입을 놀리면은 그 놀리는 입을 좁힌다는 거야, 보면. 혀를 끊어버린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앉은 채로 차나 모든 사람의 혀를 끊는 것입니다. 화두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화두 공부가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하여 공부를 포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한 자리가 힘이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반야 지혜로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백년암의 주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련이 유의기시 첨의기 볼풍류처 야풍류라고 하는 그 주련이 있어요, 보면. 그 의기라고 하는 건 탁 뭔가 하려고 하는 기세야. 화두 참고하는 거 보면. 그 유의기시 화두를 참고할 때 첨의기야. 더 열심히 참고하라 이 소리야. 첨의기라고 하는 건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보태라.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를 더 열심히 참고하거라. 그 화두를 참고하다 보게 되면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별 재미가 없어. 그게 불풍류처야. 풍류가 없어. 풍류가 없는 것이야, 보면. 오로지 화두 참고하는 자리에서 그 화두 막바지에 가가지고 은산철벽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보면. 근데 그 자리에서 야풍야, 풍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공부를 해 나가다가 그런 경계를 탁 지나치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자리가 탁 형성이 되면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볼풍류처야, 부처님 마음자리는. 거기서 풍류가 드러난다, 그 본주풍각이 드러나는 것은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유의기시 첨의기 볼풍류처
야풍. 이게 선방에 가면 많이 이런 주례를 다뤄뒀습니다. 그럴 때 선방은 화두 창구하는 거. 의기가 있어. 이건 화두 창구하는 동네니까 화두 창구하는 마음이 있다 소리네. 처음 이게 그 화두 창구하는 그 마음을 자꾸 보태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화두 창구할 때 열심히 창구하세요. 응?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자리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 지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지혜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 표현이 불풍여처 야풍여 그렇게 된 거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화두 창구할 때 오로지 화두만 창구하세요. 그러니까 화두를 창구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두지 말고 모든 걸 떨고 내되 그 화두를 쭉 창구하다 보게 되면 탁 막히는 자리가 있는데 막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차고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부처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보면 삶과 죽음의 언덕에서 이건 차안이죠. 차안, 생사의 언덕이에요. 생사의 언덕. 그러면 차안, 삶과 죽음이 해결된 피안의 언덕이죠. 차안, 차안은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고 피안은 부처님 세상을 말한다. 삶과 죽음의 언덕에서. 근데 내가 생사를 상과 죽음 했는데 그냥 생사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보면. 기대로. 예? 그래요? 상과 죽음. 요 표현은 여기가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 괜찮은데 생사의 언덕에서 그것도 괜찮아요. 생사의 언덕에서 열반의 언덕에서. 기대는 내가 왜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말에 좀 집착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그 기술론 번역할 때도 우리말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론 대가라고 자칭 또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칭 기술론 대가라 그래도 기술론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종식 씨라고 하시는 분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만 하고, 그리고 막 그 성격이 딱 부러져요. 딱 부러져.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신이 봤을 때 기술론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나만 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당신이 학계에서는 기술론의 대가인데 나를 대가로 만들어주고 싶대요. 대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당신하고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논쟁을. 그러니까 이제 기술론 가지고 글을 하나 써서 당신이 보내주면 내가 거기에서 반박해가지고 내 입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당신이 글을 써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최고 권위의 자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히 이제 나를 당신의 기술론 후계자로 이제 삼고 싶은 거야, 보면은. 근데 그분이 원래 그 기술고시 출신이에요, 기술고시. 그래가지고 부산 철도청, 그 철도청장인가 공작창이라고 있어요. 공작창, 청장인가 했다가, 1982년도, 그 당시에 신군부가 이제 그때 들어와가지고, 공무원도 정화한다 그래가지고, 막, 공무원들 같은 공산당식이지. 같은 직장 내에서 저 사람은 직장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씩 막 적어 내라고 막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강공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문제 있더라고
아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만 안 된 사람 내보내는 이제 그런 수단을 이제 썼겠죠. 보면. 그때 그분이 나오신 분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사무관들 내보내면서 육군 대위 출신들 아니십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관공서 사무관으로 막 보내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보면. 그때 아마 그만뒀던 것 같아요. 저걸 하다가 보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그 반야신경에 그 공부를 하다가 내가 만났을 때는 2000년도 만났는데 그 당시 그 대학원에서 기실론 강의를 이제 그분이 하는데 그때 이제 기실론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부 목사들이 많답니다. 당신 밑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분이 내가 오온이 공이다 이 표현은 우리도 오온이 공하다라고 늘상 그렇게 썼거든. 근데 그분이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보면. 오온이 공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이 책을 쓸 때 오온이 공하다 표현을 아마 그 명추해요 할 때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을 거예요, 보면. 그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오온이 공하다는 이건 잘못한 것이고 오온이 공이다. 이것을 서장은 오온이 공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갔을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쭉 작업을 했는데. 뭘 또 이야기를 하다 그분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기술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제일 불만스러운 게 한글로 풀어준 걸 되게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미세번뇌, 추번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미세한 번뇌, 거친 번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 기술로서는 고유 용어인데 그 용어를 안 쓰고 풀어준다고. 진여의 길, 생멸의 길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진여의 길, 그러면 나는 이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생멸의 길, 그러면은 중생의 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왜 그냥 생멸문, 진여문 그 기실로 고유로 그 쓰는 표현인데, 네? 왜 그걸 한글로 바꾸느냐고. 그래서 진여문, 생멸문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는다. 내가 이렇게 절에 살아보니까 기실론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여문, 생멸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한글로 풀어서 그 개념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거든, 보면. 근데 그분 주장은 그 고유하게 그 쓰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주의였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실론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용어가 익어져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것 같으면 그렇게 써도 괜찮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해봐도 그 불교 용어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예. 예. 저도 많이는 살지 않았죠. 세 사람 눈을 감겼는데 예. 한 사람 같이 예. 전부 다 여기 연상계에 이거를 놓지 못해서 예. 억울해하다 죽었거든요. 예. 예. 세 사람이 인연차가 예. 저 자신도 지금 당장 이걸 다 놓고 산에 간다고 뭘 갖고 가야 되나 혼자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예. 제 죽을 갖고 가고 양복을 갖고 가고 사실 하면서 쳐다보니까 갖고 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밴딩이 한 장밖에 없어요. 예. 뭐 그것도 가져가 그냥 비법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 어느 속에서 신동이 뭔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몽산법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을 때 지금 역경 원장하는 그 해거스님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를 되게 그 챙겨줘요. 한 번씩 만나면은. 또 그분은 그 유일하게 또 원정 강의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금강선언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한문 1급 시험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 수백 명. 그러니까 가서 원정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 공부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시고. 근데 몽산법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나는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역토를 달아요. 이것도 번역을 하고 나서 역토를 단 거예요. 역토 보면은. 근데 이 토가 옛날 토하고 맞춰보면 다 달라요. 옛날 토하고는 보면은. 근데 옛날 어른들은 토를 한번 누가 어른이 달아놓으면은 그걸 고칠 생각을 못 해요. 고칠 생각을 못 해. 근데 나는 내가 번역을 해놓고 내 글로 옛날 토를 보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응? 안 맞아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옛날 토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옛날 토를 전혀 모르니까 스님께서 그럼 토를 달아주실래요? 그랬거든요, 보면. 걔들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 원고를 드리니까 토를 다 달아가지고 등기 우표를 보내왔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토를 가지고 내가 번역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에? 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맞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놔두고 인어람에 올라오는 스님들이 있으면 한번 읽혀봐요, 보면. 한글로 보면은 내가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한문 한글 대조해서 보게 해요, 보면은. 근데 한문을 잘 알고 통하는 사람들은, 한문에 잘 통한 사람들은 너무 번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너무 번역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한문이 아는 사람들, 한문 아는 사람들은 옛날 토를 가지고 내 글이 번역이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이거지 그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대로 다 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 옛날 글에 이거져 있는 사람들은 새로 번역된 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감당을 보면. 응? 그래서 옛날 글에 이거진 사람은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옛날식으로 그 한문에다가 이렇게 조사만 달아가지고 번역하는 그런 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그래서 참 이건 잘못됐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습이 한번 배긴 사람들은 그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도 이건 빨리 시급하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할 생각이 뭐냐면은 그 반야신경을 이제 법이 돼가지고 전부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배긴단 말이에요, 보면은. 배겨놓으면 이제 이걸 고치기 힘든 거야. 삿된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리저리 불만은 많지만 크게 이게 문제가 제시돼 가지고 싸움이 판가름이 안 갈라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져 있는 사람들은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리고 잘못된 관심이라 생각이 한번 딱 고착이 되면 이건 참 뽑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하여튼 그 거사님도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몸이 아파서 요즘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아마 지금까지 생존에 계시는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하여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항상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먹고 하셔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고 나하고 다른 건 다 두고 나는 장점만 보려고 그래, 장점만.
근데 옛날에는 단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의 단점 이야기하면 맨날 나만 욕먹어. 그러니까 이제 남의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예? 그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점 보시라고. 충분히 알아들어요. 보면은. 가슴으로 확 하나하나 해석을 안 하고 전체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남 대신에 어려워요. 어. 제 입장에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은 언어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한글로 했을 때는 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예. 그런데 영어는 습관에 의해서 얘를 가슴 속에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읽긴 읽었는데 가슴 속에 와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늦어요. 그건 제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은 기신론이고 그런 거는 그 양반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스님네들이나 여러 계시신 분들 같이 자기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해석했다 하면 그냥 해석에 끝나지 않아요. 이제 문제가 많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또 그런 글들이 많고. 예. 자, 삶과 죽음의 언덕을 벗어납시다. 보면은 251페이지에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기 뭐하다 그러면 질문서를 써갖고 와서 여기다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아니 질문 많이 하셔야 돼. 내가 요즘 학인들한테는 사전 질문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공부한 거 정리를 해오라 그래요. 그리고 질문을 받고 같이 이거를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니까 빨리 돼. 근데 그 스님들이 나하고 지금 한 12번인가 지금 그 손녀 법회를 했는데 손녀가 되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랬지. 근데 조계종 사회에서 손녀를 한번 쭉 공부하고 나서 손녀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니들이 처음이다. 그랬거든. 그런데 거기에도 키워드가 있어. 키워드가 보면은.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정리되면은 손녀도 굉장히 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눈치를 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장이라고 하는 것도 화두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들잖아요,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은 화두 참고하는데 활용하는 방편을 쓸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하는 참고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화두만 참고할 건 다른 생각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그게 도 닦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화두하는 것, 아까 지난 시간에 다만 화두에서 화두를 챙길 뿐입니다. 화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두 자체가. 그런데 화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도 물어요, 안 물어요? 사실 이걸 분명히 알면은 그냥 화두만 챙길 뿐이지, 이런저런 물으러 다닌다거나, 늘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지, 이런 말을 안 해요, 보면은. 그런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게 굉장하고 뭐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이 딱 있기 때문에 쉽게 알고 젖어들 수 있는 것인데도 저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뭔가 쉽게 젖어들 수 있는 것인데도 스스로가 이 거리감을 만들어가지고 멀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물론 화두를 공부해가지고 진짜 방아착하는 그 자리는 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다 보면 갇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차근차근 그 자리를 밟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크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놓을 수 있는 힘만 생기면은 그 놓는 자리에서 공부가 이렇게 진척이 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일절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정체가 돼가지고 또 공부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툭툭 차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다가 일초직임 열애제 한순간에 뛰어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화두 공부하는 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 낙처를 봐가지고 그 낙처를 내 마음속에 놓지 않는 것. 이게 화두 창구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251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자, 여기서 여기 재미가 있다.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사실 합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미는 지금 아르마리 재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르마리 가지고 재미 삼는 것,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조금도 공부가 되지 못한다, 이 소리고. 공부를 해 나가다가 재미가 없는 곳에서 재미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배기 공부예요. 재미가 없는 곳에서 재미가 생기는 거, 그 진짜 배기 공부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뭘 노모초, 뭘 잠이쳐. 우리가 재미있다 이 표현 있잖아요. 이 잠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잠이가 있어. 이런 표현도 쓸지 몰라요. 할머니들 그런 표현 쓰는가? 잠이 재미에 보면은. 이 자라고 하는 건 축축이 젖어들면서 뭔가 이게 맛있는 거야, 보면. 그게 이제 재미지. 재미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뭘 잠이쳐, 뭘 로봇, 이 뭐라고 하는 건 더듬는 거야, 더듬는 거. 더듬을 곳이 없다. 이것은 일체 경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일체 경계가 떨어졌다, 보면은. 그래서 일체 경계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재미있는 뭐가 없어. 응? 재미있는 뭐가 없어. 그냥 탁 비어가지고 고요하고 고요할 뿐이야, 보면은. 그 자리에 있다 보게 되면 별 재미가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화두를 놓지 말고 차고 나가라, 이 소리에 보면. 그 자리에서 화두를 놓지 않고 차고 나가야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화두가 이제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몰입이 되면서. 도리 아무것도 잡거나 만질 수 없는 것과 재미가 없는 곳에 마음을 부어서 화두를 챙겨 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 소리에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12분별 떨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내가 12분별 이야기를 늘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12분별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또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 12분별 그러면 이건 중생심이구나. 이게 중생심은 번뇌구나. 이 번뇌는 아상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 아상은 나의 아르마리로 쌓여진 것이구나. 그 나의 아르마리는 무명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 무명 때문에 중생심이 있어가지고 생로병사가 있지. 이게 한 덩어리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덩어리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12분별이 떨어져야 무명이 타파가 되면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 그 12분별을 떨고 다 떨게 되면은 사람들은 늘 12분별이 있는 마음을 써야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싹 떨어져 보면은 12분별 간택하는 걸 재미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게 싹 떨어지면 중생놀이에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보면. 어?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뭐 나 무정물 된 거 아니야? 어? 내가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은 내가 뭐 흙이나 나무나 돌과 같이 어? 무정물이 내가 뭐가 다를 게 있어? 이런 마음을 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을 내지 말고, 그 자리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다 놔도 오로지 화두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가 터질 때까지 화두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말 모든 생각을 놔가지고 화두를 탁 잡고 있으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깨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보면. 늦어도 3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3개월에 생사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공부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 말을 또 들으면 또 분별하고 시비한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화두를 방아차로 줬잖아요, 보면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은 시비하고 분별하는 게 그 생각을 놔라. 그래서 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회광거사님 정말 그게 필요한데. 예. 그래요. 예. 있어요. 거사님 생각만 해. 쉬워요. 욕심을 내니까 어렵지. 아예 기대를 안 해서 10억을 준다 해도, 가져간다 해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면 나아지잖아요, 보면은. 지난번에 저쪽에 있을 때 내가 화학영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말 나온 그 자리에서 1억을 모으기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저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래, 보면. 그래서, 거사님, 일이 돼봐야 아는 것이, 저 거기에 조금도 기대 안 합니다. 조금도 기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화학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 화학영은 지금 내가 하던 데에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다른 데서 바꿀 일도 아니고, 그리고 1억 만들어 준다 그래도 딱 내 손에 들어와야 1억이지.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욕심을 내면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도 나는 그 복장 안 터져.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야, 수행 많이 안 했어요. 나도 건달인데 뭐. 예? 그래요? 최고. 박수로 한번 쳐주소. 예? 그래요? 그 이놈아 짜도 빠지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 그럼요. 생각 바꾸면 편해요. 예.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사람들은 다 선택하고 간택하잖아요, 보면. 더 좋은 걸로. 그런데 마음을
딱 져버리고 시비하지 않는 마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영가 스님께서 소음법제 실공도 이 표현을 하죠. 253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요 내용의 그 요절은 맨 앞에 첫 글에 있어요. 소음법제, 멸공덕, 막벌, 유자, 심의시 요 표현인데, 법제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거 자산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자산. 그 법은 뭐냐? 부처님 마음이겠죠. 부처님 마음을 법인데,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자산은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산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법의 자산이, 그 법의 재물이 손상이 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잊어버린다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멸, 공덕, 그 법제에서 공덕이 일어나는 것인데, 법제가 사라지니까 그 법제, 그 법에서 일어나는 그 공덕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법과 그 공덕이 없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심의식 때문에, 심의식. 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분별심이에요. 중생의 분별심. 이 심의식 할 때 그냥 중생의 분별심 아른말이라 그래도 괜찮은데, 또 어떤데 이거 설명할 때 심은 8식이요. 의는 7식이요. 식은 6식이다. 또 이렇게 분별하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8식이든 7식이든 6식이든 중생의 아른말이 12 분별심이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의 분별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처님 마음을 잃게 되고,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공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12 분별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을 잃게 하고, 부처님 마음에 나오는 그 공덕을 잃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12 분별심만 얻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이 그 자리에 생겨서 거기에서는 한량없는 공덕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밑에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2분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지부자 화두를 들려는 거예요. 간식을 화두를 들려는 거예요, 보면은.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 문제에 몰입하면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12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12분별심이 망심망념이라. 그 망심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질문하시죠. 선문의 온갖 다른 견해들은 오직 법을 아는 자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도 모르니까 이게 통용이 되는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조사 하나만 잘못 써도 바로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요, 보면. 이 글을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착 보면 이게 잘못됐네. 바로 눈에 드러나요, 보면.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거예요, 보면은. 선문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공부가 일체 마음이 다 쉬어진 자리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공부가 됐냐 안 됐냐 그 마음자리 가지고 감별을 해요. 그 마음자리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야기가 쑥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 시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분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헛똑똑이 짓을 하라. 이게 바로 드러나요, 보면은. 근데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자리가 움직이지 않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선방에 다니는 그 좋은 수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정말 좋은 수자들의 생각이 쉬웠어요. 시비 안 해요, 보면. 그리고 그 앞에서 온갖 아는 소리를 해도 씩 웃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스님들도 몇 분 계세요, 보면은. 그런 스님들하고는 뭐 공부 이야기 특별히 안 해요, 보면은. 근데 어떤 상황이 나오면 말 한마디 툭툭툭툭 던지면 이게 다 공부 이야기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끼리 만나면 또 그 나름대로 그 재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 충밀수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충밀수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충밀수자라고 하는 것도 아르마리 공부가 다 떨어진 사람이야. 근데 이 평보용은 뭔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 뭔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기륭화복이나 생사가 딱 주어지게 되면 마음속이 이렇게 달라지거든, 보면.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대스님을 찾아와가지고, 화두 참고하는 납자는 오로지 화두만 참고할 뿐,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또 법문을 듣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화두를 통해서 마음을 쉬어놓고 보니까 이제 그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번을 지금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당신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얻은 경지에 그 자리에 맞아 떨어지는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내줘, 보면은. 그래서 이 편지 줄거리는 공부된 경계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화두만 챙기세요. 화두만 챙겨서 십이분별이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 남의 이야기 백날 들어도 소용없으니까 화두 챙기세요. 그런 말을 보면. 그래서 255페이지 그 나비 표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정리가 됩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자살하는 사람들은 네? 자살. 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네, 자살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다, 죽어야 한다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는 거죠. 왜 죽을까요, 그럼? 자기 마음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럼 집중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화두 공부를 해가지고 화두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당황했기 때문일까요? 예? 당황.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쌓여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보면은. 별로 그거는 생각을 만들어서 자기를 그쪽 굴레로 밀어 넣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그 생각을 감당 못하니까 그 마음에 쏘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많이 비롯되거든요, 보면은. 그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근본, 정관이라 그러지. 바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공부를 해 나가다가 잘못된 생각에 탁 걸려가지고 이제 그 생각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 그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상담을 해가지고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자꾸 약으로 다스리고 주사로 다스리고 묶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주 편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씌워줘 가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잡아줘 가면서 세월 속에서 그걸 녹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보면. 그래서 사람 하나를 구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구하려 그러면은 이런 공부하는 모임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요사스럽고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가려내도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 생각을 하죠. 수행을 하다가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결국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 절이나 기도를 하다가 가피 받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루 참고할 때랑 가피 받는 거랑 똑같지. 아니죠. 절이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열려서 그 열리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기운 가지고 복덕을 받는 거 그건 좋은 거죠, 보면. 화도 창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나가지고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불교집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근데 원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도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계가 나타나도 그런 경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절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지. 하루에다 견주어서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경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드러내서 그런 경계를 쫓아가게 되면 그런 경계를 자꾸 갖고 싶어 하거든. 그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경계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다 기분이 나쁘면은 좋았던 경계가 이제 어떤 경계로 나타나. 또 나쁜 경계로 나타나거든, 보면은. 그럼 또 그 나쁜 경계에 끄달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내 공부만 착실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다라니 하시는 분들이 누가 그 이야기를 하되 다라니를 하는데 이제 꿈속에서도 다라니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꿈을 꾸면서도 다라니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 시계 맑아지면 그렇게 돼요, 보면은. 그런데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도 다라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다라니 하는 그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경계다. 다라니를 열심히 해가지고 잠 속에 들어가서도 그 마음이 쭉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경계는 되게 좋은 경계니까 그 경계에 대해서 자꾸 누구한테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꿈속에 들어가서도 그런 기도가 이어지는 모양이구나. 그럼 그 숙련 일하고 똑같잖아. 다라는 그 기운 자체가 잠속에 들어가서 쭉 이어지니까 굉장히 높은 경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보면은. 그럼 그런 경계가 온다 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숙면 1위가 되는 모양이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다란이 가지고도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연불이나 다란을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좋은 경계 얻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경계가 드러날 때, 아, 이 경계로서, 내가 깨친 것이 아니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또 문제가 돼, 보면은. 근데 그런 경계가 드러났을 때, 그 경계가 정말 좋은 경계인지, 마구니 경계인지 알라 그러면은, 그런 경계 연연하게 하지 않고 일주일, 한 달 지켜보면 된대요, 보면. 그게 진짜 내가 공부한 경계로서 그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진짜 경계라 그러면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가짜 마구니 경계라 그러면은 3일, 5일, 한 달, 두 달 가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그런 경계가 있다 할지라도 기술론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일체 육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냈을 뿐, 헛개비 같은 일을 하라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죠, 보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 오륙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다 그러니까 흐뭇하고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